자, 두 번째 세션은 노동개혁, 복잡해진 노동시장, 유물이 된 법규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주 52시간제 개정, 또 대기업 정규직 과보호 문제, 또 비정규직 차별, 또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이 노동 분야에서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야말로 산적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세션 두 번째, 첫 번째 순서로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에서 가장 부각되고 있는 노동개혁을 최전선에서 지휘하고 계시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님을 모시고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님을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용노동부 차관입니다. 오늘 한국일보 한국포럼에서 이렇게 노동개혁 추진 방향, 정부의 추진 방향을 설명드릴 수 있는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실 노동개혁은 모든 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 이제 높은 실업률이 있거나 아니면 낮은 노동력의 활용률, 그리고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겪었던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는 노동개혁을 추진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노동개혁의 목표는 근로의욕도 제고를 하고 또 노동시장의 참여를 제고해서 고용률도 증대시키고 노동시장의 활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했던 것이 그간의 사례였습니다. 다만 이제 그 성과와 결과는 어떤 국민적 공감대, 그리고 리더십, 또 산업 구조와 사회의 구조, 그 다음에 위기의식, 또 개혁 내용의 적합성 등에 따라서 그 결과는 또 여러 가지로 달라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현실을 여러 가지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노사 문화와 관행, 그리고 법 제도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냐는 여러 인식은 많은 것 같습니다. 노동법의 개정은 헌법 개정보다도 어렵다고 할 만큼 완고함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 타협보다는 힘에 의존하는 노사관계의 후진성도 잔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이런 여러 가지 국가 경쟁력에서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순위는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의 여러 정부에서 또 수차례 노동개혁의 시도가 있었지만 우리의 노동시장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필요성이 가장 높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서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과보, 또 하청 비정규직 비노조원이 소외됨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내외부 노동시장의 분절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분절은 신규 채용을 기피하고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를 증폭시키고, 또 새롭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용 형태에 따른 비정형적 노사 갈등,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의 노동권 문제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019년도에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또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면 가입하는 3050 클럽에 2019년에 저희가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시듯이 300인 이상 정규 근로자와 300인 미만의 비정규 근로자의 차이는 아직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보아야 될 것은 사업체 규모별 임금 격차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규모별 격차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다 아시다시피 계속 가속화되고요. 21년도에 처음으로 총 인구수가 이제 감소로 전환이 됐고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40%를 넘고 잠재 성장률 또는 미래의 이제 경제 성장률이 제로가 된다는 암울한 전망도 연구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1980년대 이후 출생자이죠. MZ 세대라고 불리는 그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으로 등장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변화가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적 자유 또는 조기 은퇴라든지 정보기술이 능통하고 대학 진학률이 높고 또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고 일과 생활에 대한 균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연애, 결혼, 출산, 주택, 경력 등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한 이런 세대가 등장함에 따라서 일터에서 일에 대한 생각과 태도에 대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세대 간의 단절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또 우리가 체감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동 현장에서 일터에서는 이런 노동 공급 측면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시간 근로 관행이 남아 있고 또 과도한 연공성으로 인해서 노동시장 내의 활력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연공성이 높은 일본에 비해서도 근속 1년차와 30년차의 임금 차이는 저희가 훨씬 높고 선진국에 대비하면 거의 2배 수준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4차 산업혁명 이슈, 또 기술의 변화에 따른 일자리 대체, 그 다음에 최근에 디지털 전환과 산업 전환에 따른 노동 전환의 문제, 그 다음에 챗 GPT 같은 또 새로운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노동시장의 변화, 그 다음에 이동성 문제, 과연 지금의 그 관행과 법제와 규제로서 이런 것을 대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훨씬 더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존의 노동 법제 관행 의식으로 우리가 이러한 노동시장 문제, 앞선 문제들을 다 대처할 수 있는가 저희한테 스스로 질문을 해보면 결국은 아니라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우리가 수차례 노동개혁을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성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또 가속화되었던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장에서도 직장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블라인드 앱에서 작년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연공급이나 임금 결정 방식이나 그 다음에 근로시간 선택권에 대한 훨씬 더 자유로운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년도는 잘 아시겠지만 2023년도가 결국은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높은 시기이고 또 금년이 결국은 노동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골든타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하고 두 가지 노동개혁을 노동시장의 법제도 의식 관행을 개선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부분 두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노동개혁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 노동개혁 의식관행 법제 개선의 첫 번째는 노사의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동규범을 새로운 시대 노동시장 변화에 맞게 현대화하는 것, 그 다음에 중대재해를 좀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노동개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법치주의라는 것은 산업 현장에서 일단 공정과 상식을 정착을 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결국 불법이나 부당, 반칙, 특권을 뿌리 뽑아서 노동시장의 약자의 권리를, 정당한 권리를 지키겠다는 것이 노사법치주의의 기본 것이고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노조는 노조답게, 그리고 사업주는 사업주답게 하는 것이고, 노사 불문, 공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 노사 법치주의의 원리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회계장부에 비치나 보정 결과를 제출토록 요청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제출을 했고, 다만 미제출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사실 민주성과 자율성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제 노동조합의 최근에는 국가 정책 결정에도 참여를 하고, 또 조합비나 등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금도 지원을 받고 있고,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 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책임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은 노조의 어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런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현재 노동조합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도록 저희가 정부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조합 간의 어떤 재정 상황에 대한 열람권을 확대하고, 그리고 또 재정 회계 상황을 공시하는 수 있도록, 또 큰 노조에 대해서는 공시할 수 있도록 그런 공시 의무화 방안도 저희 법제화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에 대해서 노사 불문하고, 저희가 노사 부조리 온라인 신고센터를 1월 26일부터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5가지 부조리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이제 노사 불문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어떤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규율 신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었던 고용 세습이나 이제 건설 현장의 채용 강요, 그 다음에 사업주의 부정 채용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 그간에는 채용 강요나 부정 채용, 고용 세습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이러한 것을 근절하기 위한 채용 절차법도 공정채용법으로 개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 권익을 침해하는 5대 불법 부조리는 반드시 이제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일터 현장에서 가장 체감하고 있는 5가지 불법과 부조리에 대해서는 근절을 할 예정이고요.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상 최초로 기획감독을 지금 실시 중이고, 상반기 중에 전체적인 종합 대책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상습적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경제적 제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지난주에 발표를 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외에도 부당노동 행위라든지 불공정 채용, 그 다음에 최근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인 감독, 또 특히 사안별 감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근절을 위한 방안들을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5가지에 대해서는 현재 1월 달부터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를 해서 일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등 주요 노동 규범의 현대화 작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와 또 국제적 흐름에 뒤처진 법과 제도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로시간 문제가 최근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현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또 긴박한 또 계절적 수요 등 현장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로시간에 대한 일정 부분의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또 그 제도 설계에 대한 우려 사항도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노사 또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찾을 예정이고, 이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포괄임금에 대한 개선 방안도 같이 포함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파견제도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제 파견에서는 제조업 파견이 불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쪽에서는 사내 하청이라든지 이제 도급으로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서 현장의 어떤 법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중구조 문제라든지 심화시키는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견 제도를 어떻게 합리화하고 선진화할 것이냐, 업종을 이제 허용하는 것부터 해서 중간 착취나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를 해서 저희가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노조 설립에서부터 단체 교섭이나 대체 근로 문제에 이르기까지 노사의 어떤 대등성의 확보를 위해서, 또는 노사 자치 힘의 논리가 아닌 노사가 자율적으로 대화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대화 타협의 절차를 다시 한번 들여다 봄으로써 노사 자치가 원상대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것들은 저희가 경사노위에서 지금 연구회를 운영 중인데 최대한 상반기 내로 만들어 보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법도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OECD 평균 수준의 사고 사망 만인율로 낮추기 위한 해서 또 안심 일터,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지난해 11월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이제 그간에 어떤 정부에서도 발표하지 못했었는데 저희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결국은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책임을 부여하고 대신 스스로 규율하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그간의 처벌이나 감독 중심에서 스스로 규율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해서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인 위험성 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장 내에서 스스로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은 아직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4,800억의 예산을 들어서 재정 지원도 할 예정이고, 그 추락기인 부딪힘 등 전체 사고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이 3대 사고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어떤 근로자의 책임도 좀 명확히 하고, 여러 가지 지역별로 안전 문화나 실천 추진단이나 안전 문화 캠페인도 전개해서 전체적으로 그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 문화가 확산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산업 안전이 결국 규제가 아닌 어떤 산업으로 육성됨으로써 이것이 선순환을, 안전과 산업의 육성이 선순환될 수 있고 생산성의 향상으로 제고될 수 있는 이런 스마트나 디지털 신기술의 도입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개선 문제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판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해서 앞으로 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해서 원래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예방이죠. 처벌이 아닌 예방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노동시장 개혁도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청년에게는 공정한 보상, 그리고 고령자에게는 계속적으로 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임금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저희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임금 체계 개편 등에 대한 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임금 정보 시스템을 이번에 새롭게 구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임금 체계 구축 패키지도 현재 논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모델들을 만들어서 배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해 굉장히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대우조선 해양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원화청 상생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2월 금년도 2월 달에 조선업 상생협약을 2월 달에 체결을 했고요. 여기서 원화청 간의 임금과 복지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주에게는 정부가 인력 수급, 공정거래, 산업안전 등에서 혜택을 주고 지원을 하는 3자 협력 모델을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게 잘 되면 저희가 타 산업으로 확대를 해서 법과 규제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또 원화청의 상생 모델 협력과 연대로 이런 모델을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저희가 다양한 고용 형태가 발생하고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금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고 있지 않고 있고, 또 차별 시정 문제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고용 형태, 새롭게 나타난 고용 형태, 또 근로자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고용 형태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무 제공자에 대한 권리보장 기본법이라든지, 5인 미만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확대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차별시정의 확대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상반기 중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 대책을 저희가 어쨌든 관계부처 협의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시장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숙명과도 같은 것이고, 그간에 여러 정부에서 노력을 했었고 또 그것의 결실을 이번 정부에서는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또 많은 격려도 부탁을 드리고 또 많은 주신 의견도 반영해서 앞으로 노동개혁이 완수되고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개혁 과제들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님께서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숙명과도 같은 노동개혁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잠깐의 포즈를 느끼면서 약간은 좀 지치실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다시 한번 좀 큰 박수로 격려와 응원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